네, 안녕하세요.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오늘 해야 될 VBA 강의는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직접 셀에다가 이렇게 값을 입력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보통은 폼이라는 걸 만들어서 데이터를 이렇게 편리하게 입력을 하고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좀 빠르게 탭키를 이용해 가지고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입력할 때 제한을 둬서 정확한 데이터를 여기다 또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셀에 개별적으로 설정을 할 때는 유효성 검사라는 것도 있지만 프로그램적으로 이제 락을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폼이라고 해요. 폼 개체라고 하죠. 그래서 폼 개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데 이제 폼을 먼저 설계를 하는 것은 제가 그 전에 약간 비슷한 강의를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제외를 하고요. 폼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두 가지를 좀 주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 연번이라는 게 43번이죠, 마지막이. 그러면 그 다음 연번이 44번이 자동으로 여기에 이렇게 입력이 되도록 그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 종료를 하고요. 보이는 화면에서 폼을 실행하게 되면 항상 그 화면의 센터에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폼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폼이 여기에 실행이 되면 이 아랫부분에 있는 데이터를 많을 경우는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저희가 한 대여섯 개밖에 없다 보니까 쉽게 보이는데 그러면 폼을 실행하게 되면 폼이 새로 입력할 데이터가 있는 곳으로 활성화가 되면서 폼이 거기서 열리도록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좀 신경을 좀 쓰셔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번 생성되는 거하고 폼이 이렇게 새로 입력하는 곳에 폼이 디스플레이 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45행에 데이터가 많을 때는 유용하겠죠.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코딩은 이렇게 해놨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에 가서 비주얼 베이직 창을 띄우고요. 폼을 제가 이렇게 미리 설계를 다 해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여기에 있는 도구 상자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텍스트 상자, 텍스트 상자, 텍스트 상자, 텍스트, 콤보. 여기도 텍스트고요. 그 다음에 명령 단추, 레이블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폼이 실행이 될 때 각종 값들에 대한 초기화를 설정을 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폼 초기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폼 초기화를 이런 폼이 있는 부분, 이런 걸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하지 말고 폼이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면 이제 폼 초기화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코딩을 하라 그 말입니다. 다시 이제 한번 보세요. 자, 개발 도구의 비주얼 베이직을 가서 폼을 더블 클릭을 하고 폼에 있는 이 부분을 다시 더블 클릭을 하면 항상 클릭이라는 이벤트 프로시저가 먼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럴 때 여기에 있는 이벤트 프로시저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여기 있습니다. 이걸 이니셜라이즈로 바꾸면 이게 폼에 초기화할 수 있는 이벤트 프로시저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개념을 잡으시면 되냐면, 폼이 실행이 되면서 각종 설정 값들을 초기화하는 곳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이제 프로그램을 코딩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것들이 초기화되면서 차곡차곡 실행이 되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런 내용들을 실어 본 거죠. 이제 initial private sub user form initialized 여기까지 해서 end sub까지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시고 한번 본인이 직접 타자를 한번 쳐보세요.
이 부분은 이제 변수 선언을 하는 부분이에요. 변수 선언인데, 변수도 개체 변수를 선언할 때는 range라는 개체를 이용해서 타입을 결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체 변수라는 것을 좀 일단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변수 선언을 하셔도 되죠. dimension i는 뭐 as integer다, 이렇게. 이런 경우는 이제 개체 변수가 아니고 저희가 사용하는 이제 일반 변수, 인티저형 숫자 형태로 선언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롱형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range라는 것은 개체 변수고요. 워크시트를 선언할 때도 개체 변수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 개체 변수를 강조를 하냐면, 개체 변수를 초기화할 때는 그렇게 센 문을 써가지고 개체 변수를 개체의 이름을 쓰고 는 하고 대입을 해주는 것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 변수 같은 경우는 초기화를 어떻게 하냐? i를 선언했다 그러면 i가 4다. 그러면 4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앞에 let이라는 문이 있는데 이것은 생략을 하고 안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변수의 초기화하고 개체 변수의 초기화는 센 문을 꼭 써주셔야 된다. 그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부터 제가 해석을 하고 이것이 어떤 역할인지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제가 한번 거기에다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썼죠. 그죠? 그래서 자, 주석 처리라고 합니다. 주석 처리. 이렇게 어퍼스트로피 작은 따옴표를 붙이면 실행이 되지 않고 그냥 설명문의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상태로 놓고 지금 아무것도 실행이 안 돼요. 얘를 실행시켜 보면은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자, 화면이 밑으로 내려갑니까? 안 내려가죠? 그냥 그 보이는 상태에서 센터, 모니터의 센터에 이렇게 폼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밑으로 내려가면서 실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여드리고, 얘를 딱 살렸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달라졌는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입력할 행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창이 열리게 되는 거죠. 유저 폼이. 폼이 열리게 됩니다. 창은 아니고요. 자, 이 차이를 느끼시겠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워크시트에서 근무 일정 테이블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상위 개체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range 이렇게 A열의 1048576이면은 가장 마지막 행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상위 개체를 써준 이유는 저희가 매크로 실행을 할 때는 활성화된 셀에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시트를 별도로 만들어서 실행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시트인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할 때는 이렇게 항상 시트명과 랭지를 대분류, 중분류의 개념으로 써주시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엔드 속성이라는 거하고 오프셋 속성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데이터가 없을 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아래로 탁 방향키를 내리면 맨 마지막 행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게 1048576이라는 행이고요. 다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위로 탁 치게 되면 중간에 데이터가 없으면 처음 만나는 위치로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제가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방향키를 위로 쳤을 때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오른쪽으로 갔다가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하면 처음 만나는 지점으로 오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그 속성이 바로 AND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range A의 마지막 행에 있는 셀에서 A 1048576 셀에서 제가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방향키를 위로 쳤을 때 만나는 셀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저희가 잘 보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만나는 지점이지만 신규로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만나는 셀에 바로 아래 행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얘가 활성화가 되는 거죠. 얘가. 그죠? 그래서 하나 더 쓴 게 뭐냐면 오프셋이라는 속성을 썼어요. 오프셋은 저희가 좀 공부를 하실 때 VB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속성인데 이쪽이 행 방향이고 이쪽이 열 방향이에요. 그래서 행으로 증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로 증가하면 플러스 방향이고요. 위로 감소하면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수학하고 반대죠. 그래서 결국은 이 셀을 기준으로 행 방향 2를 아래쪽으로 증가시키고 열은 0을 썼으니까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인데 열은 증가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 만나는 행에서 아래쪽에 이렇게 선택을 하게끔 제가 해놨죠. 그래서 이제 메소드 select를 써서 그 셀을 선택하게 하고 그래서 폼이 열리니까 이런 초기화 작업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데이터가 많을 때는 select는 메소드고요. 선택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직접 쓰시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은 이제 이런 걸 많이 써요. 로우즈 카운트라는 것을 많이 쓰는 이유는 이게 이제 엑셀의 좀 역사를 좀 아셔야 되는데 원래 2007 버전 이후부터는 1048576행인데 2003 버전까지는요 65536행이에요. 그러니까 2003 버전을 쓰는 엑셀 파일에 이걸 쓰면은 이 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에러가 걸리죠. 그러면 어느 때는 1048576 썼다가 어느 때는 또 65536 쓰고 일일이 다 쓰다 보면은 이게 제대로 입력이 안 되고 실수를 할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로우즈 카운트라는 것을 쓰게 되면 이 로우즈가 행 전체를 얘기하고요. 카운트는 개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스스로 그 시트가 65536행이면 65536행을 표시를 하고 1048576이면 1048576을 표시를 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버전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설정을 하는 기능이 바로 이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아셔야겠죠. 그리고 얘는 어떠한 숫자 값으로 함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큰 따옴표에서 앰퍼샌드를 분리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2003 버전이면 이 말이 65536이고 2007에서는 1048576이니까 이거보다는 요 아래 걸 쓰시는 것을 권장을 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얘를 주석 처리하고 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이렇게요.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RNG 데이터라는 개체에다가 초기화를 설정을 했습니다. 근무 일정 테이블의 랭지 1을 기준으로 커런트 연속된 범위를 제가 여기를 세팅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직접 실행창으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여기다가 컨트롤 V 하고 점 select를 여기다가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엑셀로 돌아오시면 범위가 선택이 되는 거죠. 이게 select예요. 그죠? A1부터 제목을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제목을 포함한 전체 표 범위를 커런트 리전으로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가끔 누가 그래요. 그냥 이 범위를 수동으로 값을 입력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데이터가 계속 늘어나거나 계속 삭제가 돼서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유동적으로 잡으려고
커런트 리전을 쓰는 거죠. 이런 것을 좀 기교를 좀 부린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여하튼 예. 자, 이게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 가지고 RNG 데이터의 로우즈 카운트를 여기다 계산을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은 카운트가 1번부터 해서 행의 개수가 44개가 생기겠네요. 44개. 아시겠어요? 예. 이렇게 하나 더 입력했다. 그러면 45개가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 개수가 제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44라는 숫자가 이제 mi.txt 연번이라는 폼의 컨트롤의 초기화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변수 선언을 안 했네요. 디멘전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실행을 시키면 44가 오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여기도 초기화가 안 됐어요. 콤보 상자에도. 그죠? 이렇게 해서 예, 이 의미를 좀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연번이 여기에 자동으로 오도록 하는 거고요. 45행인데 44가 정상이죠. 제목이 한 행이 들어가니까 예,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미점 콤보 상자에 제가 값을 추가를 시켜서 예, 개체 변수를 없는 상태로 초기화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값을 여기다가 초기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이제 넣어주시면은 콤보 상자에도 초기화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예,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개별 값을 집어넣을 때 개체명 나오고, 미는 이제 현재 작업하고 있는 폼을 나타내는 일종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add 아이템은 메소드를 이용해서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다 썼으니까 이제 RNG 데이터를 nothing 상태로 바꾼 거죠. 이렇게 하시면은 조금만 기교를 부리면은 이제 연번 같은 경우가 자동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폼이 실행되면은 직접 데이터가 입력되는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이용하시면은 비교적 좀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강의는 여기까지 할 거예요. 연번하고 이동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구나. 그죠? 그래서 로우즈 카운트라는 개념이 왜 필요한가, 버전에 따라서 차이가 있구나, 그리고 엔드 엑셀업이 뭔가, 엑셀 다운도 있고 레프트 라이트도 있는데요. 그 다음에 오프셋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연번이라는 것을 자동으로 넣을 때 이렇게 개체 변수에 로우즈 카운트를 써야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리고 가끔 이제 좀 개체 변수를 안 하고 여기까지 로우즈 카운트까지 뒤에다 다 써서 일반 변수화 시켜도 되지 않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하셔도 물론 됩니다. 그때는 이제 개체 변수가 아니고 카운트가 숫자가 되니까요. 롱형 같은 걸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개체 변수를 쓰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뭘 이용할 건지 다양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더 우수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i는 이렇게 해서요,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점 로우즈 점 이렇게 한 번에 써도 된다 이 말이죠. 그때는 개체 변수가 아니라 카운트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행의 개수가 일반 변수거든요. 그렇게 써도 물론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얘를 또 이용해 먹으려고 할 때 또 변수 선언을 해야 되니까 오히려 이런 식으로 써서 입력을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유리하다 그 말입니다. 자,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쉬운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좀 트릭으로 또는 기교를 부리는구나,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또 익숙해져요. 처음에 할 때도 저도 이게 되게 불편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자꾸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비어있는 데이터 행을 찾아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죠. 이해가 가시나요? 수고하셨습니다.